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반격이 시작된 지 열흘째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파가 사회 속으로 파고듭니다. 나이와 인종적 차이는 있지만 민주공화 유권자 모두 이스라엘에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미국에선 대학의 큰 기부자들이 이스라엘 비난 움직임에 대학이 처리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인의 80%는 이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걱정합니다. 증오 범죄가 생겼습니다. 71살의 랜드로드가 팔레스타인 6살 어린이를 살해하고 32살인 어린이 엄마도 일리노이주에서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모자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이라는 게 범행 동기였고 법무부가 혐오 범죄로 수사 중입니다. 뉴욕에서는 주이시들도 자주 가는 팔레스타인 식당이 전쟁 이후 나쁜 평점이 이어집니다. 맥도널드는 이스라엘 군대에 무료로 햄버거를 보낸 뒤 보이콧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 여부를 고려 중이며 오늘 잡힌 콜로라도주 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은 하마스 제거는 맞지만 이스라엘이 가자를 점령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점령을 원치도 않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2005년도에 철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탈출을 위해 이집트 쪽 국경을 여는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하마스가 잡은 인질은 단초 추정보다 많아서 적어도 199명이라고 이스라엘이 밝혔습니다. 짐 조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새로운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프리덤 코커스 멤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적인 지지자라는 점이 공화당 전체 의원 투표에서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기에는 장애가 됩니다. 약국체인 라이데이드가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일부 스토어에 문을 닫습니다. 베스트바이는 DVD와 블루레이를 팔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인데 넷플릭스는 막상 소매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낸다는 걸 뜻하는 위성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10시가 넘었는데요. 그때도 더 힐이라는 미국 의회 신문의 탑뉴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제 콜로라도주를 방문한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대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언론 매체도 사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기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죠. 거기서 좀 이슈를 돌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돌려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제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3시 이때는 그대로 걸려 있었는데 출근길에 보니까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방문을 연기를 하고 이스라엘을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비상 사태를 논의하고 나서 이번 주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이제 본인의 경제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도 이슈를 돌리고 싶어 합니다. 선거철이니까 뭐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따라서 콜로라도주에 있는 아주 큰 타워를 짓는 공장 여기 가서 나의 경제 정책이 옳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저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니까 대통령의 스케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CS 윈드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타워를 제조하는 그 풍력 그런 그 공장이라고 합니다. 국가안보회의를 하고 있죠. 이 시간에 대통령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스라엘의 그 총리가 미국 대통령이 좀 한번 와주세요 하고 초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열흘째이기 때문에 어디를 지지하느냐. 당연히 미국은 많은 사람 이상이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뭐 인종적인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연령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건 차이라기보다 좀 분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 여론조사 자체가 아주 뭐 분열적인 것을 선동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구가 아니거든요. NPR과 PBS, 마리스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해야지 된다 하는 게 이제 13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오차 범위는 좀 큽니다. 3.8%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65%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야지 된다. 공화당원 77%, 민주당원도 69%입니다. 45세 이상은 78%가 공개적으로 친이스라엘 입장을 보여야지 된다. 그런데 45세 미만에서는 48%로 내려가긴 하지만 이것도 많은 거죠. 물론 더 젊은 세대는 하버드, 컬럼비아 이런 데서 이번 전쟁만 볼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의 나쁜 특히 이제 보수적인 정권의 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구분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대학생들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대학생들의 생각보다는 미국의 이제 친이스라엘계 주이시 정치인들 말이 훨씬 잘 그들에게 와닿고 미국도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백인은 72%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미국이 지지를 해야지 된다.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51% 그런 입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뉴욕타임스에도 아주 길게 나온 기사를 저는 짧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파워풀한 기부자들이 월스트리트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헤지펀드, 매니저, 헤지펀드 창립자 이런 사람들은 미국 대학이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을 꾸짖으라고 압박합니다. 물론 하마스의 정말 냉혈함과 같은 이스라엘 남부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주민은 구분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심지어 하마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베이비들을 참수하는 식으로 한다던가 이걸 비디오를 일부러 본인들이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화나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화가 나서 가자 지구에 쳐들어와서 특히 가자 지구는 인구의 반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들이 살육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마스가 민간인들 사이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제거한다는 것은 민간인을 제거한다는 뜻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마스가 원하고 이란이 원한다. 이란도 이스라엘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 밖에 아랍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란의 힘이 약해지는 걸 원치 않고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서한 지구와 가자로 나뉘어져서 가자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하마스의 경우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처럼 나긋나긋한 그런 그 반쪽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에서 보면 붙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서서히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혹해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자와 서한지구로 나뉘어서 이간질을 하면서 하마스가 저렇게 지독하니까 하마스가 곧 팔레스타인이야. 팔레스타인하고는 협상을 해서도 안 돼 하는 것을 벤자민 네타냐후가 심어준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어떻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살아볼 국리는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이시 피플로서는 학생들의 그런 얘기들은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이시들은 또 주이시 나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히브리어 학교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닷새를 간다던가 이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받은 교육과 국가관과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이 팔레스타인 하면은 그냥 무조건 등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가운데서. 그래서 시타델 LLD의 80%의 오너인 케네스 그리핀 같은 대단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하버드 대학교에 올해만 3억 달러를 기부를 했고 지금까지 51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그 사람 이름을 딴 그런 빌딩 같은 것을 지어줬잖아요. 이거 학교가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거 막아야지 된다. 그리고 무슨 지금이 메카시 시대도 아닌데 학생들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가 그렇게 할 만한 것을 제공했다 하는 주장을 하는 학생들 이름 다 명단 공개하라고 하고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 공개가 됐잖아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 가운데서도 서로 이해가 다르니까 JP 모건 체이스의 CEO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는 사실은 지금 지정학적인 게 더 이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제이미 다이먼 씨의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잡아 넣어라, 뭐 리스트를 다 우리에게 줘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인이기 때문에 JP 모건 체이스를 살리고 본인의 부도 축적해야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분보다 더 이제 강한 주이시의 성향이 아주 그 도드라지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대학을 향해서 내가 돈을 얼마를 기부했는데 그런 아이들을 계속 얘기하게 내버려 둘 거야?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다는 아주 긴 내용의 기사가 오늘 주이시 신문인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모든 대학 총장들은 지금 이스라엘 입장이 돼야지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주이시들은. 그런데 하마스 입장이 돼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정치인도 아닌 팔레스타인 난민들, 팔레스타인 국민의 입장은 돼봐야지 되고, 팔레스타인 난민과 국민과 하마스는 구분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영향력 있는 주이시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스위크가 이런 보도를 하고 나서 맥도널드 보이콧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이 뉴스위크가 보도한 것은 맥도널드도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뭐 전부 미국에 뭐 총괄을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헤드쿼터에서 이 맥도널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루에 이제 몇천 끼분을 햄버거하고 뭐 프렌치 프라이즈를 무료로 나눠주는데, 이걸 아주 이스라엘 맥도널드 그 회사가 자랑스럽게 인스타그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본 또 다른, 이렇게 하면은 뭐 무슬림 측, 뭐 파키스탄계도 될 수 있고 등등등등 해서 어머 이건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갈 수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한 곳에 잘 먹고 잘 싸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맥도널드가 이스라엘의 군인에게 무료로 먹을 것을 준다면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서 맥도널드를 거부해야지 된다, 이런 운동이 지금 트위터, 그 X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들이 숨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어떻든지 일단 이스라엘이 당했습니다. 당하고 나서 계속 이제 보복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사람 숨진 것과 부상당한 것의 몇 배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이미 공격을 했고, 그리고는 지금 지상군을 파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민간인들의 그 죽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는 군인들을 무료로 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뭐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맥도널드를 보이콧해야지 된다, 이런 게 이제 점점 더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댓글도 답니다. 아, 잘했군, 잘했어, 아주 뭐 신성한 일이야, 이스라엘 최고, 맥도널드 이스라엘 최고, 이런 것도 달리거든요, 댓글이. 그리고는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이제 브루클린에서 3년 동안 주이시 팔레스타인들과 함께 잘 지냈는데, 이번에 갑자기 식당에요, 나쁜 리뷰가 쫙 쏟아진답니다. 베이리치, 브루클린에 있는 이제 그런 식당인데 33살의 변호사인 여성과 남편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부모님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주해 와서 이곳에서 자란 분들인데, 식당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어디 뭐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는데 벽화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켜주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빨간색, 까만색, 초록색으로 돼 있는, 이스라엘은 하얀색, 파란색이고요. 그런 이제 기가 조금 걸려 있고 해서 유대인인 에스더 스미스 씨가 이번 주에도 남편과 들렀답니다. 들러서 정치와 국민은 분리해야지 된다. 너무 그런데 사람들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긴장이 강해질 수 있고, 실제로 이 식당에 막 사람들이 많이 가고 하는데 무조건 가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막 나쁜 그 댓글, 별이 그 옐프에서 5개 만점이잖아요. 1개짜리가 그냥 우수수 쏟아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당의 그 와이프요, 9남매 중 막내인 마수드 씨, 그리고 남편 전부 이 동네에서 자랐는데, 이 베이리치가 대부분 뭐 이탈리안이라든가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11%는 이집트, 레바논,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계 출신이랍니다.
이 식당 여자 주인의 아버지도 예전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와서 무슬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할랄 마켓,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웨이셔 주변에도 조금 몇 블럭 올라가면 삼가 쪽에도 제가 알고 있는 곳이 그 할랄 마켓이 있고 저쪽에도 있고 또 저쪽 아래에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켓을 이 식당 여주인의 아버지도 하면서 이슬람 신앙 지키려고 뭐 돼지고기나 술은 판매하지 않았고 그런 등등.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식당이 문제야. 반유대주의 증오를 퍼뜨려 하면서 이제 그 나쁜 그 평판이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그 올라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식당을 드나드는 어떤 분, 또 팔레스타인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어떤 분은 이건 팔레스타인을 너무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은 제인 리마위시입니다. 69세의 시간 문제다. 고양이를 구석에 몰아놓고 고양이를 막 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폭력을 싫어하는 가자 주민조차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또 협상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이뤄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럼 차라리 그럼 이번엔 극단을 선택해보자 하고 하마스를 선택해서 하마스 당을 만들어서 2007년도 가자 지구에서는 파타당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서한 지구에 지금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의 삶이고 그동안 주이시와 팔레스타인계가 다 이 식당에 와서 팔레스타인 음식은 이렇구나. 왜 고기 피자 같은 것 있잖아요. 손으로 먹죠. 그분들도 대체적으로. 한국타운 근처의 바디샵 가운데서도 팔레스타인계가 하는 그런 바디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서로 공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 돼버렸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종교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땅 싸움, 무슨 정치 싸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측이 다 고통이죠. 이스라엘도 고통이고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고통이고 너무 많은 사람이 이미 숨졌으니까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뭐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71살의 이분이 랜드로드인데요. 본인이 집을 빌려주고 그 집에 32살의 엄마와 6살 아들을 너무너무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법정에 출두할 텐데 1급 살인, 1급 살인 미수, 어머니는 지금 중태거든요. 6살짜리 아이가 몸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막 군용 칼로, 칼이 몇 인치라고 하죠. 7인치, 18cm 정도 되겠네요. 막 베드룸으로 막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6살짜리 2주일 전에 6살 생일 파티를 지냈는데 얼마나 그 증오심이 강했으면 26번을 찔렀답니다. 아이가 살겠어요? 어머니도 뭐 12번 이상 찔렀고 어머니가 그래도 911에 이제 그 베드룸으로 도망치면서 전화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 71살의 랜드로드가 그렇게 해서 막 본인의 얼굴도 피도 묻고 하는 상태로 그렇게 해놓고는 집 밖에 앉아서 경찰에 체포가 됐죠. 4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당시에 집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6살 소년이면은 얼마나 에너지가 많겠어요. 축구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소년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왜 이 소년이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지, 이 보이의 아버지가 누가 어린이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상군으로 들어가면 가자지구에서 이렇게 26번 칼로 찔러서 어린아이가 숨지지는 않지만 공습과 지상군의 여러 가지 그 화력, 이스라엘 군도 사상을 줄여야지 되면은 화력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6살 아니라 3살, 2살짜리 어린아이들도 엄청 많이 숨질 겁니다. 가자지구 인구의 반은 어린이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 일리노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애도를 표하고 팔레스타인 무슬림 가족은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있는 평화, 잘 살고, 그리고 뭐 피난처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건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은 연방 증오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테고, 그런데 시카고도요. 시카고 시의회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 이상은 70% 이상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이스라엘 정부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후드 바락 전 이스라엘 총리까지도 벤자민 네타냐후가 계속 이 하마스를 어느 정도 키우면서 팔레스타인을 약화하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고양이를 코너에 몰고 계속 때리는 식으로 하면서 힘을 키워주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어차피 죽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그 민간인에 대해서 폭력을 계속 써온 그런 역사를 인정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결의안을 내놨지만 통과될 리가 없죠. 지금 미국의 이 같은 분위기에서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자체도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 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뭐 차이나 뭐 플루라고 하고 쿵푸 플루라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한인분들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폭력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심각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정치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이제 레이티스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가자 지구예요. 지금 숨진 분들을 모실 바디백, 플라스틱 백이 모자란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이제 그 입법부에서 상원과 하원 가운데서 돈 같은 거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원이 지금 하원 의장이 없습니다. 열을 넘었죠 이제. 금요일에 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오후에 짐 조던이라는 프리덤 코커스를 만들었고 초대 공동 의장을 했었던 지금은 그 법사위원장으로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짐 조던 의원이 후보로 조지아주의 다른 의원과 겨뤄서 후보는 됐습니다. 후보는 됐는데 이게 217표를 공화당 내부에서 받아야지만 민주당이 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짐 조던에게 줄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강성 우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17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무척 단단한 동맹입니다. 특히 선거 이후에는 이거 부정선거다 하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결의안도 내놓고 해서 무척 활동을 많이 한 짐 조던인데 이 짐 조던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네요. 내일 217표 표를 못 받더라도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는 시간이네요. 정오의 동부 시간으로 정오의 투표를 일단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뭐 케빈 맥카시도 15번 나흘 동안에 투표를 해서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처음에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 프리덤 코커스라는 가장 이제 극우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짐 조던이 본인이 하원 의장이 되려고 하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하네요. 다 같이 가야지 된다. 함께 가야지 된다 하는데 이 짐 조던은 깨부수는 것에 능한 사람이지 함께 가는 것에 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함께 가는 것에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깨부수는 것에 능력을 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다수의 지도부의 의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중요한 사법 법사위원장이 됐느냐고요. 케빈 맥카티가 도와줬죠. 왜냐하면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이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을 때 표를 구하지 못했는데 짐 조던이라는 프리덤 코커스 사람이 딱 지지를 해주면서 케빈 맥카티를 공식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이미 주기로 하고 하원 의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짐 조던 같은 사람에게 법사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줬죠. 그래서 거기에 또 가품인지 케빈 맥카티도 본인과 같이 일을 했었던 스티브 스칼리스라는 루이지아나의 물론 보수긴 하지만 짐 조던처럼 해치는 게 아니라 모여를 주장했었던 사람이 217표를 못 받아서
후보로 선출되고도 사임하고 말았잖아요. 후보직에서 내려갔잖아요. 그때는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 스티브 스칼리스가 이제 윗으로 그 아래서 일을 했는데 본인에게 최대한 충성하지 않았다고 했는지 어필이다, 어려울 거야, 표받기 하더니 이번에 짐 조단에 대해서는 케빈 맥카티가 그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하고 케빈 맥카티는 그랬을 겁니다. 본인이 지금 정치인으로서 살아남고 뭐 아직 50대니까요. 또 하원 의장도 또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치욕을 걷어내고 싶겠죠. 9개월이라는 최단 하원 의장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하원 의장 본인의 당에서 쫓겨내서 쫓아냈으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와 가까운 짐 조던을 지지를 해서 maybe 그가 하원 의장이 되면 본인도 뭐 좀 빛을 밝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케빈 맥카티가 함께 일한 스티브 스칼리스는 say no 하고 짐 조던은 say yes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요. 내일 한 번에 217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짐 조던은 폴리티코와 아주 뭐 짧은 뭐 길 가다가 딱 마주쳤을 때 한마디 한 거예요. 내일 뭐 217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하원 의장이 없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지원한 이런 것도 그런 거지만 세계가 볼 때 참 저 나라는 야 저런 거 하나도 못해 하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같은 대단한 빅뉴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조금 가려진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뉴스가 허접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 중범 혐의에 걸려서 이제 재판을 일부 받고 시작하고 하는데 그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 배심원 뭐 주소, 이름, 사진 같은 거 다 내면서 나를 악마 사냥하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래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계속 법원에서 개그 오더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개그 오더, 입막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판사의 스텝도 막 뭐 누구와 남녀 관계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판사도 입 닫으세요 하고 개그 오더를 내리잖아요. 그럼 또 그 개그 오더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이런 법적인 이런 것들이 아주 허접한 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 많이 오고 가는데 이런 뉴스도 지금 너무나 엄청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게 이제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면 오일이 배럴당 150달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걸 보셔도 안 느끼신다면은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이들이 많이 숨질 거거든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빛도 못 본 아이들이 많이 숨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뉴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된 제가 허접한 한 4번, 5번 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허접합니다. 뉴스들도 지금 많이 가려져 있고요. 세 번째 공화당의 후보 토론회는 11월 8일에 있네요. 이번에는 NBC에서 주최를 합니다. 지난번에 2번은 팍스였었잖아요. 한 번 팍스 메인 뉴스 그리고 2번째는 팍스 비즈니스. 자, 이제서야 이제 레이티스트 뉴스를 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이요. 이스라엘에서 생각보다 많이 숨졌습니다. 30명이 숨졌습니다. 인질로도 지금 뭐 한 2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점점 늘어납니다. 줄어들진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260명이 빠져나왔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한 500여 명. 그 가운데 미국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 난민들을 돕겠다 해서 젊은이들도 많이 갔잖아요.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260명은 이걸 가지고 또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는 뭐 내가 잘해서 그렇다 하고 플로리다 쪽 비행기 오고 했거든요. 또 정치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260명 이스라엘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60미닛과 인터뷰에서 뭐 이거 말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세게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도 세게 말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그 가자를 점령하자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점령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마스 제거 오케이 그건 제거돼야지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를 제거하고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점령해서는 그거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별로 이스라엘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뭐 가장 그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중동에서 뭐 평화유지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자 지구에 그럼 하마스를 다 없애고 나면은 누가 그걸 지휘를 하느냐? 평화유지군이 또 다른 가자 지구의 어떤 리더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한다 하는데 중동에서도 그런 위험을 떠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분담이나 비용 분담이나.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면 maybe 이스라엘은 그래 서한지구 좀 만만하기도 한 서한지구에 있는 뭐 무하마드 아바스라든가 이런 그 파타당을 그쪽에 집어넣어 하는데 아니 무하마드 아바스가 지금 80세가 넘었고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가자지구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데 그것도 또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 가자지구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저 말도 뭐 이스라엘을 크게 무슨 뭐 규제하려고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마스 파괴는 불가능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마스와 가장 큰 전쟁을 치러본 에후드 바락이라는 이스라엘 전 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그 전 총리가 한때는 지금 그 네타냐후와 같이 일을 했고 네타냐후 형이 우간다에서 그 공항에 잡혀 있는 인질 103명을 탈출하는 그 특수군으로 활동을 할 때 같은 이제 사령관이었고 이 에후드 바락과 친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후드 바락이 그 네타냐후는 형이 숨지고 나서 더 보수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에후드 바락은 이건 아니다. 팔레스타인을 저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네타냐후에 반대를 해서 네타냐후를 정권에서 떨어뜨렸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네타냐후가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에후드 바락이 국방장관을 또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방장관도 여러 번 했고 총리도 한 사람인데 지금 에후드 바락이 네타냐후 굉장히 비난하고 있고요. 하마스는 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마스 이코 민간인 사는 곳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계속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살해합니다. 이스라엘 화를 돋구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하고 쳐들어와. 제발 웰컴 와주세요. 와서 이스라엘의 잔혹함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이게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자지구입니다. 서한은 아니고 가자지구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하마스의 목표인 겁니다. 우리 들어와서 처참하게 보복을 해서 그 보복을 하마스에게 해야지 되는데 하마스가 보복당하려면 민간인이 보복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터널을 터뜨려요? 터널을 폭파시키면 또 누가 힘듭니까? 하마스가 더 많이 숨지겠습니까? 민간인이 더 많이 숨지겠습니까? 하마스 기껏해야 몇만 명 안 될 텐데. 다 각계격파해야지 되는 것. 그리고 교황이 뭐 이스라엘 지지하는 말을 하더니 또 이번에는 가자지구의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화를 냈고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미국 말은 좀 듣습니다. 미국이 지난 주말에 지금 전기, 의약품, 식품, 물 다 안 집어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집어넣으면은 하마스가 다 무기를 만드는 데 쓴다.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량과 무엇을 보내면 북한이 그걸로 다 핵무기를 만든다라는 주장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주장으로 닷새째 뭐 전기도 안 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물은 줘야지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48시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설득시켜서 주말부터 물은 조금씩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결론은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 강경한 사람이 아니라 온건한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내부의 하마스와 같은 그룹이 아닌 온건한 그룹이나 이런 그룹이 얘기 내놓은 거 보면은 공생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산다는 거 절대로 못 산다는 거죠. 그 땅이 과거에 아브라함의 뭐 땅이었지만 또 팔레스타인이 또 살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영국의 눈에 팔레스타인보다는 이스라엘이 더 들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수 있었고 독립을 하고 나서 좀 미안하니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언젠가 뒤집을 거야 하면서 계속 고양이 코너로 몰듯이 몰은 이스라엘의 강경한 온건한 사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자크 라빈이나 이런
암살당한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자클 라빈의 팔레스타인과도 같이 손을 잡으려고 했던 총리 같은 사람이 암살당한 이후에 이 네타냐후 같은 강성이 더 득세를 하는 건데 결국은 한쪽만 강해져 가지고는 그럼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해서 공생하는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강성도 팔레스타인 강성도 서로와는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온건파가 사실은 조금 더 숫자가 많아져야지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스라엘의 하마스는 이제 그 인질이 그 가장 강력한 그 무기고 지금 또 아이들 보고 있네요. 사람들이 전부 미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계 미국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의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을 못한 당연히 그렇겠죠. 살아있나? 지금은 살아있네? 뭐 이런 거. 전화통화도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본인이 살던 그 마을이 폭격당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가까스로 전화가 연결되면 어머 하고 그제서야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한다는 지금 텔레비전에 이런 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안전한 곳도 없는데 남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가자 지구에 230만 명 가운데서 반 정도인 100만 명 이상은 집을 떠나서 갈 곳도 없는데 길을 떠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주민이 400만 명인데 400만 명 가운데서 200만 명이 한 열흘 사이에 길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그쪽에 너무 많은 정말 피나는 그런 피 튀기는 현실이 가자지구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제 지금 지상군을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질 문제 때문에 인질을 얼만큼이라도 돌려올 수 있다면 그런 협상들도 아마 뒤에서는 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상군 파병을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계의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 지금 맥도널이 제일 처음 보이콧을 당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몇 가지 그 비즈니스 면에서의 추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약국 체인 그 라이트에이드가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보호 신청입니다. 챕터 11 일부 스토어의 문을 닫는답니다. 필라델피아에 본사가 있죠. 라이트에이드가. 그래서 실적도 나쁘고 왜냐하면 월마트 같은 데서도 요즘 약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또 오피오이드와 관련해서 주정부, 연방정부, 또 로컬 정부의 소송을 많이 당해서 그렇다는 건데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구조조정을 하죠. CEO도 바뀌고 하는데 미국의 국무부도 고소를 했습니다. 3월 달에 이 라이트에이드가 알면서도 그냥 처방약, 오피오이드, 그 진통제 이거 뭐 불법으로 이제 처방전에 대해서 약을 줬다 하고 했다는 거거든요. 2014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학적으로 사실은 뭐 불필요하거나 등등등 이런 것. 왜요? 돈 벌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지난해 월마트, CVS 또 월그린도 이 소송을 많이 당했는데 이 라이트에이드처럼 소송에 합의하기 위해서 그냥 합의했습니다. 계속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십억 달러 규모로 지금 라이트에이드가 17개 주에서 2,100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로스앤젤레스 저희 회사 인근에는 뭐 위셔와 버먼트 거기는 월그린인가요? 뭐 라이트에이드 저희 집 동네를 생각을 했네요. 많이 있는데 파산 신청이 사실은 놀라운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파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이런 징후가 보이는데 언제 문 닫지?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징후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빨리 느끼잖아요. 그런 걸 빨리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 6년 동안 뭐 29억 달러 손실을 봤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스토어의 재배치 문제도 있고 뭐 약만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 베스트바이가 DVD와 블루레이 디스크, 아주 선명한 디스크요. 블루레이 팔지 않을 것이다. 내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DVD로 뭔가 영화 같은 것, 고전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쇼핑하시는 공간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훌루 등등을 보시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영화 보는 방식, 드라마 보는 방식도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그런데요. 게임은 영향받지 않는답니다. 게임은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베스트바이가 우리는 빠지겠어 하니까 월마트 이것도 여전히 아마존 타겟이 이제 이런 DVD 여전히 블루레이 디스크도 판매를 한다고 하거든요. 넷플릭스가 사실은 원래 처음에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종이에다가 빨간 색깔 넷플릭스라고 써서 DVD 이렇게 보내줬는데 20년이 넘게 그렇게 우편으로 하다가 이제 문을 닫고 만든 것이 스트리밍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때문에 이제 우리 뭐 못하겠어 하고는 베스트바이도 뭐 그 분야를 걷어놓고 하는데 그런데 이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하우스라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는 스토어를 만든답니다. 그렇게 스토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밥도 먹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요즘에 이제 팝업 이런 그 넷플릭스 유명한 넷플릭스에서 프로그램에 나오는 뭐 한인 셰프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팝업 레스토랑 같은 거 해본 게 괜히 한 게 아닌 거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인벤토리를 둘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어디에 이제 딱 지정을 해서 오픈을 하고 나서 세계 주요 도시로 확장을 한다. 그런 건데 사람들이 이제 넷플릭스가 쭉 일을 해보니까 텔레비전 사람들이 보는 거 보니까 어떤 데 얼만큼 몰입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파리라든가 라스베가스, 시카고 사람들 많은 관광객도 많은 곳에서 시범으로 조금씩 해보다가 이런 것을 만든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넷플릭스는 생태계가 돼버렸잖아요. 그 모바일 게임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디즈니처럼 막 테마파크 같은 것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건데 이 NPR 텔레비전의 평론가는요, 넷플릭스의 이런 움직임을 그다지 성공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즈니는 언제부터 그 일을 했어요? 오랜 동안 해왔던 건데 넷플릭스가 우편으로 DVD 배달하다가 스트리밍 하다가 갑자기 많은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를 하겠다고? 그거 쉽지 않을걸? 그냥 이상한 실험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금 보낸다는 위성 이미지가 포착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여진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 러시아 선박이 지난 2달 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서 이제 화물을 실어서 러시아 군사 항구로 운송을 했다. 물론 그 내부 것을 위성 시스템으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찍어보지는 못했지만 런던에 있는 뭐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 이런 곳이 분석을 하고 워싱턴 포스트에 제일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나진항에서 무슨 이 러시아의 항구를 오가는 동안에 8월 중순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뭐 최소한 5번을 운송을 했는데 상업용 선박이 군사 장비를 운반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를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러시아의 군사 물류 네트워크에 연결된 선박 이런 등등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오고 간다고 추정들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함대를 보내고 로널드 레이건호를 이스라엘 주변에 보내서 딱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를 침공함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워치하고 있다. 우리가 지지하는 이스라엘인데 전쟁법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어겨서야 되겠는가 이런 이중의 의도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